안녕하세요. 텍스코드 장진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아직까지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7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나만 왜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는 것 같지 생각하셨던 대표님이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부가가치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빼고 여기에 세액공제 감면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산 구조에 따라서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매출 신고와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매입세액 증빙 관리 방법,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대 1,000만 원까지도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매출 부분입니다. 저희가 부가세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정확한 매출을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공제를 받는 건 나중에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은 신고 때 누락된 매출이 있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셀프로 신고를 하실 때 오류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매출 쪽인 만큼 각각의 업종 특성에 맞는 올바른 신고 방법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 매출이 있는 음식점이라면은 각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매출 자료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쇼핑몰을 운영하신다고 한다면 자사몰이나 플랫폼 매출이 누락되지 않게끔 신고를 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이나 부동산 임대업 같이 업종별로 필수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필수 제출 서류들을 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카드로 결제대금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계세요. 이럴 경우에 한 건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이 두 번 잡혀 있을 수가 있는데 중복해서 매출 신고를 하지 않도록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입세액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가세를 절세하려면 적격 증빙을 잘 받으라는 말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격 증빙을 수취했다고 해서 모두 부가세 공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가세가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고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다루기에는 양이 조금 많아서 제가 따로 정리한 블로그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요. 그 링크에서 공제, 불공제 항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공제, 불공제 항목을 어느 정도 숙지하셨다고 가정하고 각 적격 증빙별로 어떻게 부가세 절세를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전자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으시죠? 따라서 전자로 발급받는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큰 인테리어나 장비를 매입하신 내역이 있다면 내가 지출한 금액에 맞게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종이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잘 수취하셔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서는 면세 품목의 매입에 대해서 발급받는 증빙이에요. 따라서 계산서는 직접적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면세, 농축산물을 구입해서 과세 제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면세 매입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면세 대상 농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판매한다면 이 면세 대상 농산물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음식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약 7% 정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카페나 베이커리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하니까 잘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현금영수증과 카드인데요. 먼저 현금영수증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지출 증빙으로 발급받으신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만약에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을 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지출 증빙으로 변경을 하셔야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사업용 카드인데요. 사업용 카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먼저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셨다면 당연히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전 기간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에 가셔서 매입 내역을 다운받아서 별도로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의 선택 불공제 항목 확인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셨다면 아래 경로에서처럼 사업용 카드 공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내역을 조회해 보시면 국세청에서 사업용 카드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제, 선택 불공제, 당연 불공제로 분류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 불공제는 당연히 공제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선택 불공제 항목인데요. 쿠팡이나 네이버페이 아니면 토스페이먼츠 같이 결제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결제하셨다면 국세청에서는 실제 판매자가 어떤 사업자인지 어떤 물품을 판매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간주를 해서 선택불공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불공제 항목이 실제 공제 가능한 항목이 맞다면 공제로 변경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다만 공제로 변경한 항목들은 납세자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게 맞다는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실 때 신중하게 변경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니까 두 가지 모두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사업용 카드 외에 가족이나 직원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이 있으시다면 마찬가지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선불카드도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충전식 선불카드는 홈택스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각 지역화폐 사이트에 가셔서 카드 내역을 조회하셔서 매입세 공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매출과 매입 관련된 부가세, 절세 점검 항목들이었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라는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와 같은 수단으로 결제를 받거나 아니면 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해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발행금액의 1.3%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에 적용이 가능해요. 대표적으로는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미용업 등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공제가 안 되던 플랫폼 매출들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생겼어요. 대표적인 게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같은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이 매출들도 공제가 가능하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었고요. 부가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국세 체납액이 100조 정도가 되는데 이 체납액 중 1등이 약 30조 정도가 되는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이상한 탈세 범죄 같은 것들도 좀 다소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장님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제일 내기 힘들어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라는 뜻이에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내야 할 부가세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된다 하시면은 부가세는 꼭 평소에 미리미리 저축하시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부가세를 아예 안 낼 수는 없는데 한번 목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사업 운영에 지장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좀 미리미리 저축하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